순천에서 전국 최초로 주최자 없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양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조성됩니다. 완공된 후에는 연간 9만 톤의 양극재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통합 운영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두 지역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흥 유자 석류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세워 대비하지 않은 사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행사의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변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변명 자체를 차단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순천에서 제정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순천시장이 주재한 긴급 안전대책회의에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다중운집 행사는 주최자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하는데 이런 행사가 예견될 때는 안전관리 총책임자를 지자체장인 순천시장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지도록 명시한 겁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주관 주최자가 없는 미상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는 제어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다중운집 행사의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내용보다 인원 기준을 50% 낮췄는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면서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행사는 모두 순천시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시장은 행사 전날부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을 세웁니다. 미리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해 배치하고 비상시 교통통제로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경찰서와 협조하여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 조례 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쯤 공포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완공돼 광양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10일 연간 9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광양 공장 종합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연간 9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고성능 전기차 100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풍력발전 보급 목표를 연간 1.9기가와트로 설정함에 따라 전남 지역 풍력발전 산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산업부는 2030년까지 풍력 보급 목표를 연 1.9기가와트로 설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도 6대4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특별법 제정을 산업부와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30에서 21%로 줄어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해상풍력 목표가 분명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유자 석류 주산지인 고흥에서 3년 만에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힐링을 테마로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는데요. 첫날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설명에 따라 유자를 자르고 설탕을 가득 부어 유자청을 만듭니다. 은은한 유자 향을 즐기며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흥 유자석류 축제가 3년 만에 막이 올랐습니다.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와 석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인 만큼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유자청, 석류청 만들기뿐만 아니라 유자 마카롱, 피자, 오란다 만들기 등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마카롱 만드는 거예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들면서 재밌기도 하고 축제 같은 것도 하고 뭐 만드니까 재밌고 좋아요. 아이들이 유자 마카롱도 만들고 오란다도 만들고 한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힐링입니다. 그 일환으로 유자밭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도장을 받아오면 선물이 주어지는 스탬프 릴레이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와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도 마련돼 있고 토요일에는 고흥의 특산물을 활용한 전국 요리 경연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유자 석류 축제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그리고 유자밭 가까이서 이렇게 축제장을 마련해서 열리는 첫 축제가 되겠습니다. 축제에 오셔서 유자 향기 가득합니다. 이곳은 힐링도 하시면서 우리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고흥 유자석류 축제는 오는 13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통합 운영되고 있는 광주 전남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문화와 환경 등이 상반돼 연구원이 두 지역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양 지역에 공통 과제가 있다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행하면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이 상생을 명분으로 합치며 통합 운영돼 왔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연구원 분리가 상생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이대로 가는 것은 어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와 영암의 국가산업단지에 쌓여있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남해화학에 폐석고 2천여만 톤이 쌓여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암 대불산단에 알루미늄 추출 잔재물이 쌓이고 있다며 바다로 유출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적은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가 있어 관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가 크고 복리후생 수당도 절반에 못 미친다며 법원이 권고한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노조원 87%가 찬성했다며 오는 25일 전국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남부지방에 대해 완도군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우선 이달 말까지 급수선과 대형 우물을 통해 수원지에 용수를 보충하고 물탱크에 생활 용수를 공급한 뒤 금일과 소안, 노화 등 섬 지역 수원지 확보, 마을 샘물 급수전 설치, 마을 단위 관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대형 철부선과 차량을 이용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극심한 겨울 가뭄 이야기가 시작됐었죠. 말라가는 저수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농작물 등
전국의 가뭄 피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라고 했었는데 이미 옛말입니다. 최근 30년을 보면 연평균 1,046mm 정도고요. 올해만 보면 900mm를 조금 넘길 정도입니다. 평년의 86%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남부 지역, 그중에서도 전라남도는 평년 대비 강수량이 56% 정도에 그쳤습니다.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 부족에 대비해 이 시내버스 세차를 할 때 지하수나 중수, 그러니까 한 번 썼던 물을 다시 써서 물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세차 수돗물이라도 아껴보자는 겁니다. 환경부는 11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내년 1월까지는 남부지방 기상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비가 더 오도록 할 수는 없으니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실 계량기 밸브를 조정하거나 탄소 포인트제처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뭄의 장기화 속에 일상에서 물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500명 안팎을 기록하며 겨울철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9일 하루 순천 238명, 여수 213명, 목포 173명, 광양 113명 등 22개 시군에서 1,4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 관련 시설 37곳에서 10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 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204명에 대한 1차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204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마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유족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1월 현재 여순 사건 피해 접수 건수는 3,800여 건이며 피해 신고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는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시작되고 21km와 10km, 5km 등 모두 3개 코스로 나눠 진행됩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식전 공연은 취소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간차이를 두고 나눠서 출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강진군이 겨울을 대비해 다음 달까지 긴급출동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수리센터는 저소득 가구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난방시설 수리와 단열재 보강, 수도 동파 방지와 전등 교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다솔이 장흥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을 기탁했습니다. 다솔은 1,900만 원 상당의 쌀 500포대를 장흥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기탁했으며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으로 이웃 돕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목포 해상 WSho가 불꽃 행사 없이 축소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이태원 참사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해상 WSho를 해상무대 뮤지컬과 드론쇼는 운영하는 대신 불꽃 행사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해상 WSho는 오는 26일 모든 공연이 마무리되지만 다음 달 24일과 31일 콘서트와 연계한 특별 공연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